네, 먼저 우리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월요 경제 하드슈입니다. 세계화전략연구소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간 정말 빠릅니다. 벌써 5월의 첫 주인데요. 네, 그렇죠. 오늘은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살펴볼까요? 네, 작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사태 때문에, 지금도, 그리고 그 작년에도 이 정신이 없었던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던 상황 속에서도 재계에서는 또 한 번 아주 큰 일이 있었죠. 대한민국 최대 그룹인 삼성의 정신적인 그런 지주였던 이건희 회장이 10월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여러모로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재용 회장의 수감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서 여전히 삼성그룹의 이런 지휘본부가 비어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관련 확정 소식, 지난주에 전해졌죠. 경제계 많은 뉴스들을 양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생전했던 수많은 말들도 화제가 됐지만 이번 상속 내용도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벌기도 정말 어려운데요. 자신이 고생을 해서 번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놓고 간다. 정말 이런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도 좀 물어보게 됩니다. 네, 떠나신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뭐 개인 재산이 26조 원에 달했는데요. 네, 이 중 법적으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 수준이 12조 원이었는데 네, 이것을 제외하고도 자발적으로 3조 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헌하게 되면서 그의 인생 마침표를 그 누구보다도 대단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당연히 대한민국 상속세 관련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데다가 뭐 그가 아, 소장하고 있었던 유명 미술 작품이라든가 뭐 국보를 비롯한 문화재 등 뭐 이런 것들도 다 국가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면서 갈 때까지 이건희다운 결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상속세가 15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하니까 솔직히 체감은 잘 안 되는데요. 그렇죠. 너무 큰 그 돈이죠. 삼성 총수 일가에서도 고인의 이런 뜻을 잘 받들겠다 이렇게 전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자, 일단 상속세를 내는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은데요. 예, 자, 그런 사람들이 1년간 대한민국에서 내는 세금, 상속세가 3조 9천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낸 돈만, 상속세만 3.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예, 예. 전체 상속세 다 합쳐도 이건희 회장이 이번에 납부한 법정 상속세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는데요. 예.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속세율을 두고 일부 외신들은 대한민국 상속세가 이렇게까지 높은 수준이었나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예. 생전에 이건희 회장이 죽어서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2010년에도 말한 바가 있었는데요.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이자 뭐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자신이 밝힌 발언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이후에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사회환원에 대한 큰 영감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거의 유례가 없는 상속세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결정인데요. 그렇죠. 뭐 또 이런 결정에 응한 유가족도 쉽지는 않았을 그럴 결정이네요. 맞습니다. 약 2조 원 규모는 이달 말에 당장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예. 나머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5년간 6차례에 걸쳐서 내기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 예. 재원 같은 경우는 매년 수천억에 이르는 삼성전자 주식 배당금, 또 개인 신용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조달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상속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번 상속에 포함된 미술 작품이나 문화재 등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참 이 부분이 대단하다 싶은데요. 네, 자, 국보와 보물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60건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는 아주 통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 자,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생전에 워낙 이 미술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기로 유명했었는데요. 40여 년간 소장품만 1만 3천여 건을 꾸준히 구입했고 단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네.
네, 특히 1980년에서 90년대에는 심혈을 기울여서 국보 100점 수집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는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빼앗긴 국보를 모아들이는 일이었었죠. 예. 자, 그래서 국보급 문화재 160건을 소장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런 생각의 기초는 국가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세계무술사에서 이 손꼽히는 주요 작가의 대표작이 한국에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신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결국 타계한 이후에 이렇게 예술성과 사료적 가치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들을 대거 기증함으로써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상속을 했다, 이런 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예. 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400억 수준에 달한다는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뭐 미술사에 큰 획을 걷던 이중섭의 황소라는 그림도 있고, 네. 김한기 작가의 뭐 여인들과 항아리,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네. 또한 뭐 문화재로는 국보 134호 금동보살 삼존 입상이 있고요. 어. 많이 알려져 있는 216호인 겸재 정선 선생의 인왕제색도도 있습니다. 아 뭐 네. 인왕제색도 같은 경우에는 값을 매기는 정도가 아주 무의미하다고 평가가 되니까 정말 예. 얼마나 큰 것을 후대에 주고 갔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뭐 기증된 문화재나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박물관을 찾는 분들도 참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네, 좋은 일인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그 삼성그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 상속세는 망자가 떠난 뒤 6개월 내에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달에 이런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됐던 상황인데요.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수감 생활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삼성그룹에서는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회장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이 부회장이 이제 회장직으로 직함도 바꾸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삼성그룹의 총수 부재로 삼성그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도 보이는데요. 네네. 이건희 회장의 통 큰 기부가 결정되니까 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이런 결정을 내린 삼성의 뜻을 좀 헤아려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등에 좀 힘써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사의 한 획을 긋고 작년 10월에 작고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이슈를 정리해 봤는데요. 끝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네, 경제사회에 큰 획을 그으셨던 그런 분들이 이런 큰 결정을 하고 떠나는 데에서 조명을 하고 또 훌륭했던 공로를 치하하는 것은 남아있는 후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과거 기업들이 성장을 함에 있어서 뭐 정부와의 관계라든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얽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대한민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투명해져 왔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이 삼성의 과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고 또한 발전된 태도를 보인다면 뭐 이 부회장의 복역 축소라든가 사면 등도 고려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요. 네네. 그만큼 이번 이건희 회장이 남긴 족적의 의미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이상석 교수였습니다.